누나는 이번에 장학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저는 등록금 전액이랑 또 200만 원을 추가로. 아 진짜요? 200만 원 추가로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농어촌 희망재단을 통해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받은 24살 소혜빈입니다. 농어촌 희망재단을 통해 농식품 인재 장학금을 받은 21살 김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어촌 희망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이름은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 그리고 농식품 인재장학금인데요. 장학금 이름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희는 직접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에 대해 찾아보고 신청까지 해서 장학금을 지급받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점을 어려워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과 농식품 인재 장학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둘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먼저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농업, 농촌, 농식품 분야의 청년 인력을 유입하고 또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장학금이에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풀어서 말하면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전에 농업 중심 시대와는 달리 농림축산식품 분야 관련한 스타트업이나 또 농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식품 인재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 농업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목적이다 보니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제도와 약간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지원 대상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농림축산 분야의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대학교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여러분들 또는 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여러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학금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만 40세가 넘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데요? 네, 농식품 인재 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일반 대학의 농업계 대학 농림축산식품 계열 학과의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입니다.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라고 하시니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면서 3학년으로 진학하려고 하시는 그 학기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 지원 대상들이 어떻게 뽑히는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은 방금 말씀드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직전 학기 학점을 12학점을 이수했고 성적은 70점 이상을 받으면 지원 자격이 될 수 있어요. 농식품 인재 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학생들 중 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하였고 성적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농업계 대학의 농림축산식품 계열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신청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3학년이 이상이어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신규 장학생은 학교 성적과 취창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선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증빙 자료 같은 거 없이 이렇게 2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되게 간단하죠? 네, 되게 간단한데요? 저도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환 학생도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농식품 인재 장학금을 신청할 때 절차가 간단해서 정말 쉽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농식품 인재 장학금 역시 2가지의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으로 신청하는 신규 장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성적과 진로 계획서의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앞에 말한 것을 제외하고 가점으로는 학자금 지원 구간과 부모님 혹은 자신의 농업인 증명 서류 제출 등이 있지만 이는 가점을 위한 것일 뿐 신청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환님, 재단 장학금 신청 방법도 되게 간단하다는데 들으셨어요? 네, 저 들었어요. 컴퓨터와 모바일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한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네, 신청 서류가 많지는 않지만 첨부 파일 같은 거 올려야 될 때는 아무래도 컴퓨터로 신청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의 신규자 최종 선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 장학생은 서류 심사 후 우선 선발하고 보증보험에 가입 동의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은 처음 장학생이 된 후 다음 학기에 계속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의무교육을 25시간을 이수해야 해요. 이 의무교육은 막연하게 좀 부담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 졸업 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실습이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번 학기에 이 실습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미래농업 분야의 다양한 전망도 보았고 또 제가 졸업 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과 농식품 인재 장학금 계속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 추가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계속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도 학기별로 장학금 신청 기간에 맞게 필수로 신청하셔야 되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등록금 전액과 또 추가로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엄청난 장학금을 안 받을 수 있나요? 더 받고 싶어요. 농식품 인재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이 곧바로 재단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잠깐! 그건 아니고요. 재단에서 학교로 전달을 하면은 다시 학교에서 장학생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은 졸업 후에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취업이나 창업을 꼭 해야만 해요.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장학금을 환수받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관련된 창업이나 또 취업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과 농식품 인재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엄청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분들이라면 이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참! 이번에도 농어촌 희망재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을 접수한다던데요? 맞아요. 이미 농어촌 희망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수시로 접속하는데요. 여기서 장학금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그럼 학우 여러분들 저희 얘기를 듣고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신청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조만간 또 만나서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 장학금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 안녕.